안녕하세요. 비욘디 미니토크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이시죠. 비욘디 멘토이기도 하신 최영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오늘 빨간색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괜찮은가요? 네, 뷰티풀. 아이,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최근 소식을 들으니 그 네이버 본사 강당에서 수백 명 모아놓고 강연하셨다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세요. 아유. 근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뭐 강의 좋았고요. 반응도 좋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보통 의사를 강의하라고 부르면 뭐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하고 이렇게 양력을 쭉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저를 소개하는 분께서 신천연세안과 원장이라고 하고는 바로 제 소개를 홍해걸 기자가 하는 비욘디 멘토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저도 속으로 좀 비욘디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200~3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저를 소개하겠구나 하게 생각하고 정말 비욘디 위력을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했죠. 아유,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고마운 거죠. 선생님 덕분에 떠서. 아닙니다. 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비욘디 와. 덕분에 제가 무림의 고수라고 할까 좀 조용히 지내던 사람인데 비욘디에서 저를 발탁해서 그 덕분에 네.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라고 저는 반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은 언제나 바쁘신 와중에도 지식 나눔에 고맙게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 네, 오늘 주제는요, 인공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새 막 눈 뻑뻑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네. 인공 눈물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네, 인공 눈물은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안약인데요.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다 처방되는 건 아니고요. 안구 건조증 원인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눈물층이 약해진 사람, 또 각막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인공 눈물이 첫 번째 치료약인 거 맞고요. 반면 안검염이 있다거나 결막에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다른 치료를 해야 돼요. 안검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인공 눈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치료 효과가 별로 있지가 않죠. 아하. 네. 그러면 그때는 근본적인 다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인공 눈물을 구해서 쓰려고 하는데 네.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약국에서 몇 개 구해온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것들 가운데 4개 맞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를까요? 일단 눈에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은 둘 중에 뭘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병에 든 거는 열고 한참 오랫동안 써도 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방부제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한 번 뜯어서 사용하면은 버리게 돼 있는 거라 안에 보존제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보존제가 있는 병에 든 것과 보존제가 없는 낱개로 된 거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특히 더 도움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일단 사용이 편한 거는 병에 든 게 편하죠. 아무래도 오늘 딴 거를 뭐 몇 주 뒤에 써도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루에 4번 이상을 매일 몇 주 몇 달을 써야 되는 분이라면 늘 때마다 방부제 보존제가 같이 내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막 각막에 자극을 주고 알러지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4번 이상을 매일 써야 되는 분이면 저는 무보존제 인공 눈물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까지는 이것도 괜찮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장기간만 아니면. 네. 그런데 4번, 5번 이상 이렇게 자주 쓰는 분은 이게 좋다. 맞습니다. 이것들을 그 안과에서 처방을 받고 구할 수도 있고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은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저는 뭐 물론 의사니까 와서 왜 안구 건조증이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분석을 받고 인공 눈물을 쓰면 효력을 볼 것인지 또 쓴다면 얼마나 자주 쓰는 게 나을지 또 다른 약은 필요한 게 없는지 진료를 보라고 저는 의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런 걸 떠나서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좋은 이유가 있죠. 뭐예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료를 보면 일단 그 사람이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진단명이 붙잖아요. 안구 건조증이라거나 뭐 염증이라거나 뭐 이렇게. 그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약값이 일반으로 사는 것보단 저렴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받고 처방전으로 사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인공 눈물을 남용하는 것도 요새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부제가 없는 이 인공 눈물을 쓰더라도 이것도 너무 남용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나. 첫째는 의존성이 생기고요. 둘째는 우리 눈에 좋은 점액과 지방층이 세척돼 나가서 안 좋고, 셋째는 다른 이유로 안구건조증이 왔는데 이런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각각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사람 눈물은 세 가지 층이 있거든요. 점액, 수분, 기름층이 있어요. 점액은 결막에서 분비가 되고요. 기름은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메보미안 세밀한 데서 분비가 돼요. 그 기름층이 수분층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아하. 예, 고마운 기름층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자꾸 쓰게 되면 기름층하고 점액층이 세척돼서 나가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러네. 세척대가 나가서 수분뿐이 안 남아 있는데 그걸 또 계속 사용을 하면은 더 세척이 되니까 더 건조증을 느껴서 더 또 자주 인공 눈물 넣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 눈물을 만드는 눈물층이 이 윗눈꺼풀의 눈물 분비샘에서 나오는데 자꾸 공급을 해주면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왜 눈물을 만들어서 내뿜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녀석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어차피 사람이 노화가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노화로도 내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이 위축돼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젊어서부터 외부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젊어서부터 얘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찍 더 위축이 돼요. 내 눈물샘 노화를 일찍 오게 하는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넣다 버릇하면은 이제 기름도 희석을 시키고 네. 씻겨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네. 증발이 잘 되게 하고 네. 또 하나는 스스로 눈물을 만드는 능력도 퇴화된다. 네. 와, 이거 원PD 좀 조심하세요. 이거 젊은 사람이 자꾸 넣으면 안 돼. 지금 선생님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계시네요. 그리고 진단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와, 그러면 남용의 기준을 어떻게 보세요? 하루에 몇 번 이상을 남용이라고 보세요? 그 안구건조증의 이제 원인이 눈물층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각막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 또 결막의 염증을 치료하는 경우, 또 안검염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각막이 헐어 있거나 각막에 염증이 있거나 각막이 뭐 상피가 들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2시간에 한 번씩 넣으라 이렇게 의사 처방으로도 자주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호, 네. 그런데 각막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저는 하루 4번 이상을 매일매일 몇 주 몇 달을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와. 그러니까 각막 치료가 필요하고 눈물층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군에 해당하는 안구 건조증은 자주 넣어도 되지만 대개 병원에 오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젊은 연령층. 네, 그럼 하루 4번 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와, 그러면 4번 이내란 말은 하루에 3번만 하란 얘기예요? 4번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4번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물으시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눈의 병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진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눈이 뻑뻑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많아도 4번까지만 하시라. 그렇죠. 5번 하면 남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넣는 방법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인공 눈물을 넣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바로 넣는 건지 잘못된 것은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래 갖고 이거 아닌가요? 거의 한 5-6방울을 넣으셨거든요. 옆으로 좀 흘렸어요. 네.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게 과학적으로 만든 팁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딱 이렇게 짜주면은 네. 한 방울이 한 50 마이크로리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충분히 우리 눈의 각막과 결막을 다 도파하는 수준이라 넣을 때 딱 한 방울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세는 지금 괜찮으세요. 앉은 자세에서 약간 이렇게 뒤로 제끼거나 아니면 누워서 넣거나. 네. 그다음에 지금 위아래 눈꺼풀을 다 벌리셨는데 네. 사실 윗눈꺼풀은 눈만 뜨고 있으면 벌릴 필요가 없고 아래 눈꺼풀 벌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아래 된다고요? 눈꺼풀 그렇죠. 예, 아래 눈꺼풀을 제끼면 네. 안에 이
안구에 붙어 있는 구결막과 안검 안쪽에는 검결막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에 결막 난 공간이 무진장 넓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공간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되게 넓어요. 그래서 거길 제끼고 거기다가 한 방울을 딱 떨궈 주시면 그 안에 많은 양, 가장 많은 양의 안약이 들어가서 시나브로 성분들이 흡수가 되고 다 도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넣었으면 바로 떼시고요. 네. 눈 감고 한 1, 2분쯤 있다가 눈 뜨시는 게 더 좋아요. 아, 이렇게 감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도포되고 흡수될 시간과 공간을 주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시고 아래 거풀을 젖히고 딱 떨어뜨리고 눈 감고 네. 일부만 있으면 된다. 네. 다른 안약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으면 된다는 건가요? 다 그런데요. 녹내장 안약 같이 이렇게 자율신경계에 붙는 안약은 저희가 5분간 눈을 감고 있길 권해요. 자, 오늘 인공 눈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천연세안과 최영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